2021년 로컬의 의미를 일깨울 스타트업 경연대회. 바로 이곳에서 새로운 스타트업 유니콘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버, 에어비앤비, 샤오미, 그리고 당근마켓까지 이들의 공통점이 스타트업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 이렇게 실제로 스타트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을 말하는 거죠. 2021 로컬 스타트업 챌린지 두 번째 권역을 만나볼 시간. 한층 더 독해지고 과감해진 심사위원단이 이번 참가팀을 맞이하는데 하나도 주기 싫었는데요. 은는이가 빼고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결선행 티켓은 단 한 장. 오늘의 1인팀 누구? 과연 오늘의 유니콘은 누구? 본영 예선 당일 경연장에 모인 참가팀과 심사위원, 제작진 모두 철저한 방역 후 녹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젊은 열정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컬 스타트업을 찾아라. 2021 로컬 스타트업 챌린지. 반갑습니다. 도경환입니다. 자, 전국의 유망 로컬 스타트업 전성시대를 열어갈 2021 로컬 스타트업 챌린지.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팔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곳. 맛과 자연, 역사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전라도와 민주와 예술을 품은 빛고을 광주광역시가 오늘 유니콘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권역 후보 5팀이 선발되었습니다. 어떤 기준이었나요? 지역에 대한 어떤 소재나 유무형 어떤 자원들을 새로운 어떤 기술과 접목한다든지 사업성이 있고 이윤이 남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 실현이 가능한 사업이냐. 지역 혁신 또는 지역 파급 효과가 있는가. 예선에 오른 5팀은 과연 치열한 레이스 한판 지금 개봉박두. 주인공들의 멘토가 되어줄 심사위원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오픈 이노베이션 설계자로 불립니다. 원한경 심사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플래닛벤처스 원한경 대표입니다. 스타트업계의 친근한 형 원한경 심사위원. 스타트업계의 인큐베이터 한상혁 심사위원. 국내 임팩트 투자 1세대 이덕준 심사위원. 스타트업계 종합선물 세트 명성은 심사위원. 이태원의 상권 부흥을 이끈 스타 CEO 홍석천 심사위원. 광주광역시와 전라도 지역에서 온 로컬 스타트업 팀들에게는 특별히 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전라도 지역으로 여행 가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게 자연 환경이 워낙 또 잘 돼 있어서. 거기에다 또 여수 밤바다 여수 가는 게 또 트렌드가 됐어요. 전라도가 엄청나게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이어서 맞아요. 음식, 뭐 문화,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좀 어우러지게 좀 생각하는 스타트업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2021 로컬 스타트업 챌린지 심사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단은 먼저 참가팀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본 후 챌린지 머니로 가상 투자를 진행합니다. 이후 IR 피칭과 질의응답을 통해 4가지 평가 기준으로 심사위원의 최종 점수가 책정됩니다. 총 상금 약 2억 2천만 원. 상금의 주인공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채널 고정. 심사위원 여러분들께서 중점적으로 볼 게 뭔지 간략하게 원한경 심사위원부터 하나씩 꼽아주실까요? 이 사람들을 어쨌든 끌어당기는 힘,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집중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예전에 어떤 권투 선수가 이런 말을 했죠. 예, 누구나 계획은 있다. 얻어 터지기 전까지. 역시 과격하시네요. 우리 스타트업들이 정말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져옵니다. 네. 근데 저는 고객이 없는 아이디어는 사업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고객이 누구인지, 그 고객들로부터 어떤 만족감을 줘서 어떤 보상을 받아낼 것인지를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드디어 2021 로컬 스타트업 챌린지의 새로운 유니콘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지금 그 대기실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도 지역 스타트업 팀이 IR 피칭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 사전에 참가팀 모두 본인들의 그 팀 컬러를 표현하는 키워드를 뽑아왔거든요. 키워드를 만나보고 선택된 팀 순서로 피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까요? 명승은 심사위원님, 뭐가 가장 당기세요? 아무래도 뭐 로컬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지역색이 아주 그냥 드러나 있는 순천의 문제 해결사. 순천 쪽에 있는 문제 해결사들이 있는지 아니면 순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지. 자, 순천의 오래된 가옥들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녀석들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3대 읍성 중 하나인 나간읍성. 이곳을 수상하게 기웃대는 사람들이 있다? 어허, 대체 뭐 하는 분들이세요? 저희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저희의 방식과 저희의 시선으로 바라봐서 새로운 콘텐츠 그리고 고객들에게 필요한 콘텐츠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순천의 역사적 아픔이 담긴 문화유산에 새로운 색을 입히고 있는 색다른 녀석들. 이곳 적산가옥도 그중 하나라는데요. 숙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옛 가옥의 현대적 감각을 녹여 숙소로 재탄생시킨 곳입니다. 이 집이 특별한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적산가옥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다다미로 되어 있어요. 손님들이 이런 형태의 가옥을 체험한 적이 없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손님인 민효 씨. 색다른 녀석들을 통해 순천에 매료됐습니다. 네, 여기는 우선 사람 수도 좀 적당했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미 나와 있었는데 1주차에는 힐링, 2주차에는 나를 알아보는 시간 뭐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3주차에는 내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걸 도전해보는 그런 거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했어요. 숙소, 관광 콘텐츠뿐 아니라 순천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일자리까지 지원해준다는 색다른 녀석들. 지금 여기 색다른 녀석들 협동조합에서 그렇게 숙박을 구해줬던 것도 엄청 컸고요. 괜찮은 일자리가 있으면 저희에게 정보를 줘요.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정착이 쉽진 않았겠죠. 네. 순천의 지역 발전을 위해 색다른 경험들을 제공하고 있는 색다른 녀석들. 바로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참가팀부터 제 마음을 생숭하게 만드는 게, 어디든 좋으니까 한 달 혼자 살기. 한 달 살기가 아니고 한 달 혼자 살기.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윤정 씨가 혼자 살기 하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니. 그거 보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나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분 한번 내려가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자, 이쯤에서 황금빛 챌린지 머니 등장! 명승은 심사위원은 챌린지 머니를 일단 몇 개를 주시겠습니까? 에이. 그러지 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지 마. 왜 도안이면 뭐야, 인생이. 인생 뭐 있나요? 지난번에는 하나도 안 준 팀이 있었는데 최초로 0개 나왔습니다. 챌린지 머니 0개. 네, 뭐 굳이 필요 없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굳이. 왜 5개예요? 어디나 해결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겠다. 예, 어디나 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챌린지 머니 25개 중 16개를 획득한 색다른 녀석들. 과연 만족을 하실지 저희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챌린지 머니를 25개 중에 16개를 획득하셨습니다. 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그래요. 걱정이 앞서네요. 자, 긴장 푸시고요.
각자 앞에 놓인 그 스위치 한 번씩 한번 눌러봐 주시겠습니까?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감사합니다. 발표하다가 어느 불이 켜지는 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초록불, 그린라이트. 네. 아무래도 빨간불은 어떨 것 같아요?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준비한 것 놓치지 않고 자 발표를 하시리라 믿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다른 녀석들 정희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딴 생각 안 하고 긴장 안 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가자. 우선 순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순천에서 머무는 여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삶의 필수 요소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숙박 트렌드는 현재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적산가옥, 나간성 민박, 한옥, 향교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이런 심사위원들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뭘 잘못했지라는 내가 말을 하는 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걸 잃어버리더라고요. 프라이빗하고 가장 적합하게 컨설팅을 해드리며 그리고 인테리어를 트렌드에 맞게 설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유산을 활용한 가치의 제공이라는 부분에서 과연 그 초심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었습니다. 반면 이덕준 심사위원은 초록불인데요. 고객에 대한 경험을 자세히 따져보고 하나씩 개선하려고 배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러닝 커브가 이 팀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다. 예, 발표를 아주 무난하게 잘 소화를 해 주셨고 아주 그냥 우직하게 한 색깔로 가는 분이 계신가 하면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계시고 챌린지 머니를 5개나 내놓고 아직도 모르겠어서 주황색 불을 켜놓은 심사위원도 계시고 네, 질문해 주실까요? 현재 그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3곳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도부터 사업을 해오셨는데 3곳이라는 숫자가 아주 인상적으로 들리진 않거든요. 숙박 세상이라는 브랜드를 한 거는 2021년 4월부터고요. 그 전까지는 게스트하우스 하나만 2020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캠핑 관련된 어플도 만들었었고 축제도 했었고 커뮤니티 비즈니스도 하려고 노력을 했었었는데 수익에서 많이 막혀서 가장 자신 있는 숙박과 그리고 지금 현재 발견했었던 문제들을 착안을 했고 현재 4월부터 진행을 하고 현재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질문도 아닌데 남의 질문을 듣다가 초록색으로 바꾸셨어요? 네, 그게 궁금했거든요. 아, 같은 마음이셨구나. 네. 한숨 돌리셔도 되겠어요. 보면 그 순천 본인들만이 색다른 녀석들만이 갖고 있는 뭐 그 숙박에 쓰여 있는 어메니티 순천이 갖고 있는 음식 뭐 다 알잖아요. 뭐 이런 모든 그 아이템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함께 갈 수 있게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많이 부가가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메니티 하니까 생각나는데 치약 대신 소금 갖다 놓고 이러면 안 되겠죠? 샴푸 대신 되게 좋은데? 수세미가 있어요. 네. 그 수세미가 식물에서 나온 어원인데 네. 그게 그냥 씻어도 기름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자고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안정화가 되네요. 원한경 심사위원 왜 방금 불을 바꾸셨네요, 색깔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인테리어 깔끔하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계속 모이게 해야 되잖아요. 어메니티 하나까지 다 신경 쓰는 모습을 보면서 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신경 쓰시고 사소한 걸 하나하나 다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린라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업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 16개의 챌린지 머니와 4개의 녹색 시그널 획득. 네, 이제 다음 키워드 업체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홍석천 심사위원님. 저는 핏 그리고 미래 이게 조금 희망차 보이고 아무래도 제가
비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나죠. 예. 아무래도 제가 비하고 연관이 돼 있기 자, 이 팀은 직접 스토리보드와 대본을 작성을 해서요. 드라마타이즈 촬영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라젠 팀이 준비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한 편 함께 보시죠. 출근길, 바쁘게 계단을 오르는 한 남성. 오늘도 늦잠을 잔 올리버. 월요일부터 지각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아요. 지각을 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느긋하게 걸어가기로 해요. 출근은 지하철에 두고 내렸나 봐요. SNS에 올릴 사진까지 찍어요. 해시태그까지 꼼꼼히 챙겨 달았지만 좋아요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도 본부는 잊지 않고 출근은 해요. 좋은 아침이네요. 눈칫밥 말아먹은 직장 동료 때문에 기분은 더욱 다운돼요. 아메리카노 한 잔, 작은 샌드위치 하나 먹고 일을 시작하자. 이야, 맛있겠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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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은 다 멈추라고 외친 걸까요? 어머, 이건 찍어야 해. SNS 예비 셀럽다운 자세예요. 올리버님 사진 찍는 거에 취미 있었어요? 네. 찍어줘야죠. 감성이지, 감성. 그러면 제가 고급 정보 하나 드릴까요? 눈치는 없지만 정보는 고급이에요. 그런 게 있었어요? 돈 되는 고급 정보를 겟했어요. 일단 가지고 있는 사진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요. 모은 사진을 동료가 알려준 플랫폼에 업로드해요. 정말 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오 마이 갓, 진짜로 돈이 들어와요. 월요병이 싹 날아가는 이 플랫폼 도대체 뭔가요? 이건 저희 라젠에서 선보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데이터를 유통 또는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라젠의 플랫폼 서비스 소개 영상이었고요. 지금까지 나레이션을 한 써니였습니다. 정들었는데 이제 그만 빠잉! 네, 라젠에서 준비한 드라마타이즈를 만나봤습니다. 여기 출연한 배우들이 전부 다 직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연기가 상당 부분 어설프고 부자연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서 살짝 재밌는 건 좋은 사진도 찍고 올리고 나누고 거기에 돈까지 되면 사실 솔깃하죠. 그렇죠. 상당히 뭐 참신하면서도 관심 있다. 네, 관심이 있다. 예. 그러면 챌린지 머니를 과연 몇 개 정도 주실지 일단 먼저 한번 받아볼게요. 일단 궁금해서 세 개에 5개 정도. 5개 정도. 아니, 궁금한데 5개를 다 주세요? 돈 된다고 그래서. 돈. 네, 일단 나중에 아니면 빼면 되니까. 그렇죠. 빼면 되니까. 예. 우와. 4개. 뭐야, 많이 주네. 아니, 많이 주네. 나도 돈이 필요해요. 나도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시군요. 돈이 필요합니다. 홍석천, 명승은 심사위원의 지원 사격으로 총 16개 획득! 라젠 팀의 IR 피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AI 산업이 커짐에 따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은 데이터 확보 그리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유통 프로세스에 클라우드 소싱 기업, NFT, IPFS, 지속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공급자 측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좋은 게 좋은 건지를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지 속상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일반 IR이나 관련된 전문가분들과 얘기하더라도 일주일 정도를 진행해야 이해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나의 일상 정보들을
데이터화시키고 그것을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 플러긴입니다. 감사합니다. 1분 44초를 남겨놓고 와, 이것은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뭘까요? 그 캡처된 이미지랑 그 동영상 같은 걸 쓰겠다라고 해서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 말씀하신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은 비식별이 크게 의미가 없고 이미 데이터는 제 생각에는 넘쳐나는 것 같거든요. 제가 한마디로 데이터에 대한 측면이 사진과 영상이 진짜인 거냐, 그게 다냐, 아니면 비식별 정보가 중요한 진짜 뭔가 다른 정보가 있으신 거냐. 뭐 일단 이게, 저희는 DID 신원 인증이 들어가는데요. 나의 생체 정보를 통해서 나만이 접속할 수 있는 접근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때 나의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나의 데이터 위치를 이더 스캔이라는 걸 통해서 내 데이터가 어떤 기업으로 흘러갔고 ERC115 기반의 네, 은는 이가 빼고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구성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좀 스페셜한 의미나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결국엔 나중엔 이제 암호화폐나 뭐 그쪽까지 갈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래소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저희는 현재 빗썸, 코빅과 같은 블록체인 거래소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거래소 형태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고 하면 저희 라젠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는 NFT를 적용함으로써 로우 데이터를 본인이 쓸 만큼 사용하시고 재판매했을 때 이걸 구매했을 때 썼던 지출 비용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아, 대표님,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었던 초록불 명승은 심사위원이 또 이렇게 외로우셨는지 깔맞춤을 중간에 해주셨어요. 우리 회사는 누가 고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좀 더 쉬운 그래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만회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데이터 바우처는 여기서 끝났거든요.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쓸 만큼 쓰고 남은 데이터를 다시 NFT 적용을 통해서 다른 기업에 재판매함으로써 그 판매 대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인 것이고요. 그 어휘가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자꾸 사용했거든요. 그래가지고서야 어떤 고객을 끌어들이겠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막 자랑하듯이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심사위원들마다 좀 보는 앵글이 좀 다른데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조금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필요한 플랫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 14개 챌린지 머니와 2개 녹색 시그널 획득! 저희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마이너스된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다듬어야겠다. 키워드가 촉매제죠, 촉매제. 자, 이 촉매제 주인공 가로주름 주식회사입니다. 이 팀은 자신들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편집까지 하는 열정을 보여준 팀이라고 하는데, 자, 가로주름 주식회사 어떤 회사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긴장감이 화면을 뚫을 듯한 분위기? 대표님,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닌가요? 네. 무슨 의미예요? 이름이 독특한데. 가로주름 주식회사, 무슨 뜻이죠? 사람이 인상을 쓰면 주름의 방향은 세로고요. 웃으면 가로로 생깁니다. 그래서 세로의 주름을 가로로 바꾸는 더 웃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팀입니다. 여수, 담양, 함평 등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재무로 더 재밌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가로주름 주식회사. 그런데 다들 열심히 일해야 할 시간에 비어있는 자리는 뭐죠? 지금 라이브 커머스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랑 그리고 잼티스트. 잼티스트요? 잼으로 아티스트. 잼으로 예술을 한다고요?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잼티스트가 있다는 스튜디오 방문. 인나입니다. 이 잼프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그런 것들 레시피 같은 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디자인 보세요. 완전 감성감성한 디자인 아닙니까? 그냥 이게 빵 옆에다가 툭 치고. 아하, 잼을 활용해 소비자와 소통하며 실시간으로 판매하는 중이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재밌는 콘텐츠가 있다는데요. 이곳은 소품샵? 아기자기하고 감성 넘치는 소품들이 가득한데 어떤 곳이죠? 온라인 사업과 그리고 오프라인이 병행할 수 있게 지금은 매장과 사무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 잼과 함께 로컬 작가들의 작품도 판매 중이라네요. 잼도 만들고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소품샵도 운영하려면 바쁠 법도 한데 아직 보여줄 것이 더 남았답니다. 바로 영상 콘텐츠인데요. 단순히 잼 회사라고 불리고 싶진 않습니다. 로컬 컨텐츠를 발굴하고 컨텐츠를 기획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로컬 컨텐츠 스타트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는 가로주름 주식회사. 직접 제작한 영상 함께 감상해 보시죠. 마지막에 보신 영상이 그 팀원들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의 일부분을 저희가 보여드린 건데요. 이 팀의 평균 나이가 25세입니다. 25세. 25세에 나는 뭐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홍대 입구 아니면 이태원에 있었어요. 홍석천 심사위원도 사실 이 팀에 관해서 뭐 생각이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조금만 뭔가 좀 더 덧붙여주고 조금만 더 발전시켜주고 그러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보면서 저는 3개. 원한경 심사위원. 고개를 살짝 가로로 저으셨거든요. 가로주름 주식회사 가로로 이게 몇 개가 나올까요? 3개. 네. 챌린지 머니 몇 개입니까? 2개. 2개. 우리가 지역 특산품을 소싱해서 그걸 가공하고 그걸 라방 형태로 또 진행도 해야 되고 오프라인에서 또 매장도 운영하고 그렇죠.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선택과 집중을 아직 못하고 있다. 자, 이덕준 심사위원 역시 2개를 주셨습니다. 제가 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2개는 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2개. 저는 이 회사가 그냥 마케팅 회사 같아요. 그리고 제품을 소싱하는 MD 회사 정도? 아하, 우리 대표님 또 긴장하네요. 드디어 가로주름 주식회사를 만나볼 차례. 그런데 입장하자마자 이게 무슨 시그널? 실제로 보니까 좀 떨리긴 하더라고요. 그 빨간불을 보니까. 사실 IR 피칭이 처음이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오자라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였던 것 같아요. 2020년도 자료에 따르면 30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절반 그리고 그 이상이 마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지역이 가진 그리고 그 지역의 새로운 콘텐츠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제조가 아닌 콘텐츠 중심으로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구조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 팀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 좀 계속 좌충우돌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 눈에는 일정한 방향으로 보였습니다. 뭐냐면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게 제 눈에는 되게 이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튜브형 잼 그리고 지역 브랜딩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저칼로리 그리고 다이어트, 무설탕 이 3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제품을 기획하게 되었고 총 이렇게 4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 컨텐츠인데요. 저희는 이런 컨텐츠 부분에서 라이브 커머스와 앞서 말씀드린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서포터즈를 운영함으로써 젊은 20대들이 같이 로컬을 알릴 수 있는 로컬 튜브잼을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로주름은 끝났습니다. 잼만.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로주름은 잼만 파는 기업이 아닙니다. 마을의 움직임을 전달합니다.
이게 최종 마무리였습니다. 명승은 심사위원님 빨간 불 뒤에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신데 그럼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지금 뭔가 이렇게 자꾸 늘어놓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공급자 위주에 내가 해주면 좋겠다, 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희망사항만 가득한 회사 같이 보여요. 네, 뭐 저희가 항상 들어왔던 챌린지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뭔가 하나를 집중을 못하지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1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해야지 직성이 풀리더라고요. 아, 고집 더럽게 세네요. 저는 우선 이 회사는 한번 처절하게 실패해봤으면 좋겠어요. 명승은 심사위원님 살살 하세요. 너희들은 실패해. 그래서 더 처절하게 실패하고 더 우기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마 더 단단해지는 회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저희는 계속 실패를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한테는 아직 실패라고 생각되진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정답은, 그러니까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하고 싶은 걸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그걸 원하는 답이 아니시잖아요, 의도가. 그러니까요. 잼이 어려운 이유는 잼은 주식이 아니에요. 빵은 식사용으로도 먹을 수도 있고 디저트로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잼은 안 그래요. 잼을 먹으려면 다른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잼을 선택하신 건 일단 잘못된 선택인 것 같고. 네, 아직까지는 바꿀 생각 없고요. 잼을 어떻게 더 활용을 더 해보는 방향으로 할 것 같아요. 좋게 봐주시든 나쁘게 봐주시든 저희의 갈 길을 가는데 좀 방향만 조금 수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하던데 얼마나 팔았어요? 얼마나 팔려요? 저희 라이브 커머스 할 때는 많이 안 팔렸고요. 그때 1회 1시간 했을 때 30만 원 팔았나? 그랬을 거예요. 한순간에 바로 반짝이진 않을까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MZ 세대들이 충분히 도전할 만한 어떤 툴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덜 용감한 것 같아요. 나한테도 한 번쯤은 찾아오든지 DM을 보내서 부탁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거에 아직 조금 두려워하거나 뭐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건데 사업할 때는 절대 그런 거를 따지면 안 돼요. 이런 다양성 등을 잘 묶어서 하나의 방향으로 쫙 펼쳐낼 수만 있으면 또 그것이 경쟁력으로 만들어낼 여지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팀이 오히려 선택지가 많아서 좀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애정이 많이 갔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반응도 반반. 과연 어떤 결과를 받게 될까요? 드디어 끝났어요. 기분 어때요 지금? 홀가분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반 그냥 다른 대회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도전의 연속 주인공은 인트플로우가 보입니다. 마지막에 축산업계 혁신을 몰고 오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진 팀 인트플로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전라남도 영암군. 평화로이 오후를 즐기는 소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쉴 틈 없이 소들의 상태를 체크해야 하는 농장주. 소들의 행위가 긴가민가 하면 직접 소를 잡아서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왔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여기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한 10가지 행동했던 것들을 한 8가지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농장주의 고충을 덜어줄 신기술이 있다? 축산농가의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은 인공지능 기업.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추구하는 인트플로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인공지능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기 안쪽에 이제 카메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바로 저 작은 카메라가 인트플로우 팀의 기술력이라는데요.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인트플로우의 비접촉 생체 정보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농가에 설치된 카메라는 24시간 동물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요. 이
인공지능은 마치 사람처럼 영상 속에 소가 어디 있는지, 이 소가 얼마나 크고 있는지, 그리고 이 소가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게 되고요. 결국 이런 정보들은 저희의 분석 페이지를 통해서 전체 농가에서의 운동량, 구역에서의 운동량, 그리고 각 카메라별, 나아가서 현재 준비 중인 각 개체별 운동량까지 실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식사량과 음수량 측정은 물론 발정, 분만, 이상행동 등 다양한 징후를 탐지하는 인트플로우의 시스템. 유일하게 인공지능이 아무 데도 안 들어간 데가 축산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곳은 블루오션이고 이 기술이 구현이 된다면 정말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추진을 했고 현재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업과 인공지능의 만남을 제가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 상용화가 된다면 우리나라 축산업계 새바람이 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한상엽 심사위원께서 실제로 농업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 분야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거든요. 네. 80억 명이 하루 3끼를 먹어야 돼요. 무지하게 먹겠죠. 네, 과연 그것보다 큰 산업이 있을까? 투자를 할 단 하나의 영역을 꼽아봐라. 이러면 주저없이 농식품을 꼽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역시 좀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개 받고 2개 더? 4개요. 4개. 와, 세다. 챌린지 머니 25개 중 무려 20개의 챌린지 머니 획득. 20개? 기분이 좋다가 아니고 중압감. 큰일 났다. 발표 때 실망하면 어떡하지? 좀 이런 마음이 좀 있었고요. 인트플로우 팀, 자, 나와주십시오. 원래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예상하셨어요? 한 17개? 1개 정도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앞팀보단 내가 나으니까? 조금. 발표를 더 잘하셔야 돼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을 통해 축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인트플로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광명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관리 플랫폼 엣지팜의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아침부터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 드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 고기를 접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노란불은 이제 긴장하라는 거죠. 하지만 2050년까지 과연 그럴까요? FAO 보고서에 따르면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지고 2050년도에 우리는 76%의 육류가 더 필요하다는 다소 걱정되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마법 같은 기술이 이 개체 관리를 정말 싸게 해준다면은 어떤 이득이 있을지. 축산 관련된 또는 이제 뭐 동물과 관련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많아야지만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데이터가 충분할까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어요. 저희는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공지능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지금부터 잠재적인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한 장에서 저희 기술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위해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하면 인트플로우는 자율 축산업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우 농가에서 100마리를 관리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력 고용을 한다면 인건비 평균 4천만 원입니다. 카메라 하나가 4마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750만 원이랑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관리가 가능하고요. 사실 월 마리당 2,500원이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나아가서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미국 진출입니다. 한국과 전혀 다른 나라일 것 같지만 소와 돼지 키우는 방법 굉장히 유사하고 전 분명히 글로벌 확산이 빠르게 될 거라 장담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캡슐 방식에 대비해서는 예를 들어 캡슐 방식은 일단 온도 측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들 대부분 다 측정이 가능하고 심지어 분만 같은 것도 훨씬 더 정확하게 측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비전 인식의 한계는 그 해당 사이트를 벗어났을 때 별다른 태그나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캡슐 방식에 비해서 우수성을 제가 지금 체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차별성 혹은 우수성 이런 부분 좀 강조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비부착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약간 고집스러운 걸 수도 있는데요. 전 경제성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한 마리 한 마리에 뭔가를 붙이는 거는 한우나 와규까지는 가능합니다. 몸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하지만 인도의 소, 아르헨티나의 소, 미국의 소 시장으로 간다면
그 캡슐 디자인 비용이랑 속값이 비슷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보고요. 저희는 이거를 5만 원짜리 카메라 8개로 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 어려움이 좀 많긴 한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제 시야 가게 문제라든가 사라졌다 나타난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적어도 농장 안에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글로벌 진출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셨는데 방목형 사육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비전 인식을 쓰기에는 사이트가 워낙 넓어서 캡슐형 방식으로 통신 모듈을 넣는 게 훨씬 더 적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아직도 갖고 있어서 네. 모든 질문이 다 어려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매일 스스로 고민하는 우리 사업의 현재 약점이나 부족한 점이라 생각하는 걸 정확히 질문을 해주셨는데 근데 또 평소에 대답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막힘없이 뭔가 대답하는 척 했던 것 같아요. 예. 원한경 심사위원께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화재 인공지능 CCTV로 화재 감지 이렇게 할 때 너무 잦은 알람, 예? 조금만 이상해도 알람이 떠버리니까 관리자들이 이걸 꺼버려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정확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지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객체 식별 및 추적 부분에서의 성능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평균 정확성으로 91%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새끼 돼지 70마리를 그 정도 쫓았다는 것 자체가 일단 현재 수준에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왔다. 물론 논문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래서 축산의 데이터와 이 인공지능 데이터가 얼마나 잘 매칭이 되냐라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실험한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얻어내면서 매칭하는 작업을 시작했고요. 그런 데이터들과 실제 데이터들을 매칭해서 첫 번째로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비교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둘씩 켜지는 긍정 시그널. 어떻게 보셨나요? 인공지능은 미래다.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상엽 심사위원까지 그린라이트를? 네, 한상엽 심사위원께서 색깔을 바꾸셨네요. 예, 어떤 영향이 있었나 보죠? 2달 만에 이런 성과를 그리고 이 정도의 데이터와 이런 구조를 설계하셨다는 것이 일단 굉장히 놀라워서 기꺼이 그린라이트로. 땀을 지금 발표 때 안 하던 땀을 이렇게 질문 받으면서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실까요? 예. 지금은 이제 어떤 베테랑 농부의 눈을 겨우 만들었다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눈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귀도 만들 것이고요. 이제 음성 분석 그리고 팔도 달아서 현장 작업자들이 굳이 없어도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 단계가 저희가 생각하는 엣지팜의 종국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20개의 챌린지 머니와 4개의 녹색 시그널 획득.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키워드의 주인공. 뭐니 해도 일상을 바꾸는 기업들이 뭐니를 또 잘 취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 일상이다. 촬영 내내 우리 제작진들도 대단히 즐거워했다고 하는데 보고만 있어도 일상이 유쾌해지는 팀 모란 플랫폼을 만나보겠습니다. 모란 플랫폼의 유쾌한 일상에는 3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는 인증욕구 샘솟는 예쁜 공간이고요. 두 번째는 실력과 인성이 겸비된 로컬 작가. 그리고 배움의 열정이 넘치는 수강생이 꼭 있어야 한답니다. 사실 공방 초기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공간 대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크다 보니까 정말 부담이 많이 가는데 이렇게 공간 대여해주다 보니까 많은 홍보도 되고 많은 클래스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역 내 유휴 공간들을 지자체와 MOU를 맺고 예쁘게 리모델링한 후 지역 작가들에게 대여해 주는 건데요. 쉽게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공간들을 적은 비용을 가지고 작가님들에게 저희가 예약을 할 수 있고 대여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설 중인 클래스는 170여 개, 고객 만족도도 최상. 다른 데는 이제 인별그램 DM으로 이제 예약을 잡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제 소통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건 한 번에 이제 시간도 나와 있고 예약도 할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습니다.
고객과 작가들의 반응에 힘입어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인데요. 네, 여기는 저희 모란 플랫폼에서 핸드메이드 제품을 전시로도 그리고 판매로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매장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폭풍 성장할 모란 플랫폼 기대해 주세요. 네, 모란 플랫폼을 만나봤습니다. 자, 몇 개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도 주기 싫었는데요. 네. 하나도 주기 싫었는데요. 네. 오늘도 명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발표자 속 좀 타시겠어요. 오늘도 명언이 나왔습니다. 매회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는 1회 굳이 이걸 왜 하냐? 2회 하나도 주기 싫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지만 뭔가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은 있었습니다. 자, 지금 획득한 챌린지 머니가 12개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저는 기분 좋게 굉장히 촬영을 끝내가지고 이런 반응이 나올지는 솔직하게 예상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IR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어떻게 밝힐지도 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오늘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팔로우를 하고 계신 면승은 벤처스케어 대표님도 계셔가지고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분 아니시잖아요. 갑자기 팔로우 공격을. 홍석천 팀장님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난 안 했거든. 그러니까 난 안 했거든. 이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본인 IR 피치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가 생활 잘 즐기고 계시죠? 그 여가 생활 중에 핸드메이드 원데이 클래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핸드메이드 원데이 클래스가 요즘 MZ 세대들에게 굉장히 핫합니다. 저희의 키포인트인데요. 저희는 MZ 세대가 좋아할 만한 엄선된 예쁜 공방들 위주로 플랫폼에 담아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온 그린라이트. 그때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했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초록 색깔로 바꿔주시니까 너무 갑자기 심장이 쿵쾅대기도 하고 떨리기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 성공하면 대단히 훌륭한 지방의 지역에 있는 많은 아티스트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소비자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홈페이지 리뷰 평점 5점 중에 4.9점, 재구매율 21%에 달하는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희는 예쁜 공간에서 핸드메이드 취미를 즐기며 인생샷까지 남길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근데 이 키워드를 저희가 붙인 게 아니라 MZ세대분들이 붙여주셨습니다. 저희를 이쁜 공간의 집합체라고 합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는 저희가 오프라인 공간까지 현재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 서비스도 확장시킬 예정인데요. 현재는 원데이 클래스를 타겟으로만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큰 시장인 취미 클래스, 전문가까지 클래스까지 확장을 시켜가지고 핸드메이드 서비스는 모란 플랫폼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추후에는 누구나 핸드메이드의 가치를 잘 알아서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언제든지 만나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명승은 심사위원께서 왜 바뀌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사과드립니다. 네. 하나도 주기 싫었는데요. 네. 저희들이 언뜻 봤을 때 그런 느낌하고는 좀 다른 전략도 봤고요. 그리고 수익성도 충분할 거라고 예상이 됐고 지역에 맞는 그런 특화 전략들도 되게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려야겠다는 꼭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먹고 살기 참 힘들어 보였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다 알아서 잘해. 네. 거기에다가 요즘 아티스트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특히나 이 코로나에 정말 현실적인 지원책이고 그분들한테는 보람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갑자기 되게 저분이 이뻐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유일한 지금 현재 주황색 불이거든요. 확장성 부분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나는 로컬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에 대한 혹시 컨선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로컬성으로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산 그리고 강원도만 가더라도 수학 공식처럼 공방도 항시 공존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저희 플랫폼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오히려 관광성이 있는 로컬 플랫폼으로서 더욱더 거듭날 거라고 저희는 굳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 수 없는 표정의 이덕준 심사위원. 과연 모란 플랫폼의 운명은? 네. 개인적으로 말 못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으로선 최선을 다한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5팀의 IR 피칭이 끝나고 분주해진 심사장 안. 결선 티켓은 단 한 장. 티켓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Q&A가 가장 좋았던 데는 이제 색다른 녀석들. 저는 가로주름 팀이 애정이 많이 갔습니다. 저는 걔네들 1등 줬어요. 자, 드디어 2021 로컬 스타트업 챌린지 2회 참가팀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5팀 중에 단 한 팀, 오늘의 1등 상을 받은 팀에게만 결승 진출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2021 로컬 스타트업 챌린지 4위 수상팀, 색다른 매력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축하합니다. 모란 플랫폼 3등입니다. 자,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지역번역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오호!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로 2등을 차지했습니다. 색다른 녀석들! 2위의 주인공은 색다른 녀석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3팀이에요. 라젠, 가로주름, 인투플로우.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시키고 못 시키고의 문제를 떠나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팀은 뭐라도 핀트를 잘 잡으면 잘 할 수 있겠다라는 게 가장 좋은 시그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100점 만점이에요. 93점? 자, 오늘의 1위팀 축하합니다. 누구? 인투플로우! 사실 이제 질의응답 때 정말 식은땀을 많이 흘렸거든요. 이 사업 계속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막 있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봐주시고 이게 절대 지금 좋은 게 아니고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이 많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음 결선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컬 스타트업을 찾아라. 유니크에서 유니콘으로 2021 로컬 스타트업 챌린지!